그래서 최대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식사법은 한 끼에 어떻게 해라?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원어로는 Fit for Life.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원 제목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Fit for Life,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에서 좋은 내용들, 소화의 생리학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 소화 불량을 끝낼 수 있는 식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섞어 먹어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자, 소화시키기 힘들어서 위장에 오래 머문 음식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대변으로 빠져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대장과 소장과 이런 데 다 덕지 다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위장에 머무른 대부분의 단백질이 부패되고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발효되어서 여러분의 혈관에, 뇌혈관에, 심장혈관에 덕지 플락으로 껴있는 게 점점 섞여야 돼서 해독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딱딱하게 돼서 우리 전 선생님이 간 청소하니까 진한 초록색 오랫동안 단단하게 섞여야 돼서 담석이 되고 결석이 된 게 400개가 넘게 그냥 우르르 지금 무너져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몸이 상쾌하고 날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떡잔치를 해드릴까요? 우리 여사님도 이제 조만간 지금 굉장히 가벼우시죠? 예, 아주 지금 간 청소하시고 날아가는 분들 많으세요. 자, 이렇게 부패되고 발효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드셔도 에너지로 전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궁합은 오히려 여러분의 독소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부패되고 발효된 음식이 몸에서 유독한 산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가스가 차고 헛배가 부르고 속 쓰리고 음식 먹으면 역류하고 이런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불량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먹고 제산제 먹고 많이 먹고 소화제 먹고 네. 자,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한 움큼의 소화제와 제산제를 털어놓습니다. 뷔페 식당 가셔서 신나게 드시고 집에 와서 소화제부터 찾습니다. 여보 나 소화제 줘. 죽겠어. 왜냐하면 음식을 되는 대로 무차별하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들이 한꺼번에 모두 위장에 들어가면 인간의 몸은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음식을 장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는 유일한 인류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은 누구도 강아지도 밥 먹고 나서 소화제 안 먹죠. 침팬지도 소화제 안 먹습니다. 심지어 꿀꿀이 돼지조차도 소화제 안 먹습니다. 누구만? 돼지같이 먹고 소화 안 돼가지고 캑캑대다가 소화제 먹는 사람들은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저희 현주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꿀꿀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자,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먹는 야생동물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부패되고 발효돼서 결과적으로 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장에 실제로 한 뭉텅이에 부패되고 썩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만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할 때요, 제가 어떤 분을 가면 입에서 썩는 내가 나서 옆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우분들 처음에 오시면요, 지금 해독식 시키면 이 강당이 이 눈이 맵습니다.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간 청소하시고 기생충 하시고 대장 청소하실 때 여러분의 방에 문을 환기를 그래서 자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비돼서 모르셔도 안에 들어가면 썩는 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경험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독소 빨리 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아까워갖고 살 빠지는 게 너무 아까워갖고 도저히 못 버리시겠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아까우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 부원장님 저 살이 막 빠져요. 아까워 죽어. 여러분 제발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독소들을 좀 치워내시길 바랍니다. 야, 억지로 위장에 머물러야 하는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썩어갑니다. 예. 음식 안에 존재했던 영양분도 없어요.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랫동안 위장에서 부패되고 발효되기 때문에 몸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리학. 자, 그 다음 음식은 억지로 9m나 소장과 대장, 소장은 6, 7mm 정도, 대장은 1.5에서 2mm 정도를 거쳐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장은 길이가 짧고 대장은 길이가 긴 걸로 아시는데, 자, 뭐냐면
소장과 대장의 이름 구별은 길이가 짧아서 소장이고 길이가 길어서 대장이 아닙니다. 소장의 지름은 3, 4cm고 대장은 소장 지름의 약 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소장과 대장을 결정짓는 것이지 길이로 소장과 대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병들었는 줄 아세요? 대장암, 결장암, 위암, 식도암 다 여기가 다 욕이 폐색되고 욕이 막혀있고 부패되고 발효된 음식들이 다 썩어서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실제로 분해해보면 뭐냐면 다 이 썩고 발효된 단백질과 지방질, 응집체가 암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플라그였다가 점점 석회화돼서 그것이 결석이 되고 담석이 되고 그것들이 다 여기 상행결장, 하행결장, 하행결장 여기저기 여기 누적되고 축적돼 가지고 생겨서 여러분의 혈액이 다 산성화되고 림프 폐색되고 뇌혈관 폐색되고 심장혈관 폐색돼서 그래서 온 병이기 때문에 암은 자르고 지지고 복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독시켜서 여러분들이 병을 회복하는 것이 질병의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어쨌든 소장과 대장을 합쳐서 9m나 되는, 이게 무려 몇 m나 된다고요? 9m나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삼겹살 넣으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계란 넣으시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영양 교수이신 닥터 짐 메이어 박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 빨리 죽이고 싶으면 하루에 계란 2개씩 먹이세요. 그리고 치즈, 케이크, 단 푸딩 같은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먹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미워 죽겠으면 빨리 죽이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빨리 보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계란 2개씩 먹이세요. 자, 이 소장과 대장을 합쳐서 9m나 되는 소화기관이 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노동일 하루 일당 뭐 10만 원 받고 노동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의 불쌍하고도 불쌍한 소장과 대장과 위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소유가 심순애 버전으로 하죠. 엄마나 불쌍했으면 엄마나 불쌍해요. 그죠? 여러분들 주무셔서 제가 좀 재밌으시라고 우스갯소리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섞어 먹어서 여러분이 피곤하신 거예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마누라가 바가지 긁어서, 물론 바가지 긁으면 이 신경이 자극이 돼서 피곤하실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늦은 저녁 식사, 그것도 패스트푸드로 그냥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하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죽으려면 늦은 저녁 식사하시고, 죽으려면 밤참 드시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가 죽으려면 밤참을 먹어. 예.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 먹어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가 제발 주인님 저 좀 살려주이소. 한 번에 2가지 먹지 말고 한 번에 1가지만 드이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늘마을에 와서 뭐 오면 기운 좀 날 줄, 계속 그렇게 드시면서 어떻게 힘이 생겨요? 맞습니까? 지금도 계속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맨날 이렇게 드시면서, 그러고는 저한테 맨날 부원장님 왜 힘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저녁에 해독식 하니까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막 레벨이 처음에 40개 안 좋던 분이 그 다음 주에 가면 30개, 그 다음 주에 가면 20개. 이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지금 해독이 돼가면서 몸이 장기가 살아나는 건 기적인데 그게 기적인지도 모르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예민해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정말 이 건강해지시게 되면 여기도 살아나고 여기도 살아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피곤하고. 이 음식이 위장을 벗어나는 데만 8시간이 걸릴 수 있고 소장과 대장을 모두 통과하는데 20시간에서 40시간이 걸리면 여러분 2시간만 여기 뭐 상행에, 횡행에, 하행에 여기 머물러 있으면 이거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 그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씻지 않고 놔두면 딱딱하게 굳죠? 자, 그걸 여러분이 삼겹살을 입으로 넣습니다. 넣으면 그 기름, 삼겹살 기름이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혈관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뇌혈관을 폐색시켜서 뇌경색이 되고 뇌졸중이 되고 모야가 되고 심장에 막혀서 스텐트를 해야 되고 바이패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나 쉽잖아요. 모든 병을 고치는 지름길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독이 답이에요. 식사법이 답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부패되고 발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 장기가 다 병들면서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The Hygienic System Volume No. 2 Food and Diet의 저자이신 허버트 셀턴 박사님은 재밌는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소화기의 그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소화의 위생학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위생학 시스템 제2권 The Hygienic System Volume No. 2에서 허버트 셀턴 박사는 아서 케이슨 박사의 실험에 대해서 이런 증명을 합니다. 케이슨 박사는 두 집단의 실험을 통해서 한 끼니에 단백질이 가득한 음식과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기를 지연시키고 엄청난 방해까지 받아서 소화불량으로 시작하던 것이 도미노로 쫙쫙쫙쫙 위암, 식도암 쫙 연결돼서 병이 온다는 연쇄적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소화의 속도를 기록한 통제 실험을 하고 찌꺼기에 대한 최종 분석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과잉 탄수화물과 과잉 단백질이 혼합되면 위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다 쓰니까 사람이 하루 쓰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을 소화시키는 데 쓰는데 노동자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시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은 회복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식사법은 한 끼에 어떻게 해라?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허버트 셀턴 박사님이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자, 더 재밌는 것은요, 찌꺼기에 대한 검사에서 이것저것 섞어 먹은 경우에는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 미립자, 단백질, 파편, 섬유질이 보여요. 따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따로 탄수화물 따로, 단백질 따로, 섬유질 따로 먹었을 때는 각각의 성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저기 독소와 부패되고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되더라? 소화되더라. 완전히 소화되더라. 어떻게 먹었더니? 최선의 음식 배합이 여러분의 건강의 레벨을 최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 만약 음식이 제대로 배합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다면 완전히 분화되고 흡수되어서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힘이 쑥쑥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으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끼깅 해요? 에너지가 쑥쑥입니다. 에너지 깨갱 아니고 에너지 쑥쑥 하려면 어떻게 드셔야 한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 방법. 예, 그러면 소화되지 않은 어떤 성분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서로 배합되어 섭취되면 당연히 발호가 일어납니다. 이온하기 가장 좋은 음식물 배합이 있다 그랬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이온합니다. 전쟁터가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화관 내에서 알코올이 생산되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요, 이 혈중 농도가 술을 드시지 않는데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방 가실 때마다 교우님들이 과일도 내오고 음료수도 내오고 그러면 예의상 어렵게 만드셨기 때문에 또 먹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요. 이렇게 자주 간식하시고, 예, 늦은 저녁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술을 드시지 않는 목사님들이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화관 내에서 알코올이 생산되고 술을 마신 것과 같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간을 계속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간경화나 간암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빈속에 닥치는 대로 먹고 나면 술을 마신 것처럼 어질어질한 이유가 바로 이래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3일 단식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물단식보다 특별히 암 환자분들이나 체력이 없는 분들이 이거나를 막론하고 건강하신 분들도 가장 좋은 단식은 우리 몸을 해독하고 가장 좋은, 적어도 10년은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3일 단식이죠. 근데 가장 좋은 단식은 과일 단식입니다. 정상세포에는 파이토케미칼과 각종 팩틴 성분이나 각종 좋은 에너지를 넣어주면서 담석을 부드럽게 독소들을 녹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분들이 과일 속에 다 들어있죠. 3일 단식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 하늘마을의 이 가장 좋은 이 치유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유 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해독인데, 해독에서 막스 거슨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중증암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 없이 막스 거슨 박사 팀에 가면 회복이 됩니까? 관장 때문에? 물론 대장 청소하는 커피 관장 유익하지만 뭐냐면 해독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걸슨 박사가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해독과 영양요법 두 가지로 치료하죠. 한일마루에서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뭐와 뭐부터 해요? 계속적으로 5단계 해독을 하시고 또 뭘 하세요? 영양요법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 후에 보식을 보양식으로 하셔서 다 망가집니다. 예. 더 빨리 부패되고 발효되겠죠. 보식을 보양식으로 드시면. 그래서 오죽하면 유 교수님께서 보식의 용어를 바꾸자. 소식으로 바꾸자라고 하실 만큼 여러분들이 3일 동안 굶었어. 굶는 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식하러 오시면 허겁지겁 그동안 3일 동안 못 먹은 거 보충하는 보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식은 보충식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보양식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부원장님 오늘 보양식에 뭐 먹으면 됩니까? 보양식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보호하는 식사입니다. 보호하는 식사. 아셨죠? 가장 좋은 보호 식사는 뭡니까?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 살짝 찐 거와 도마도 있으시면 도마도 드셔도 되고 도마도를 살짝 졸이셔서 리코핀 상승 효과를 가장 올려서 이 종양을 가장 빨리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히포숲이죠. 히포크라테스가 개발했다고 해서 히포숲이 바로 도마도 오래 졸인 숲이죠. 도마도 숲을 드셔도 되고 도마도 숲이 없으시면 도마도 생토마토를 드셔도 되고 그거하고 볶음국식 2숟가락. 최고의 보식이죠. 최고의 보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식을 보양식으로 드시면 감자도 먹어야 되고 단호박도 먹어야 되고 오늘 아침에 나온 미역국도 먹어야 되고 보충식 아닙니다. 보양식 아닙니다. 보호하는 식사라는 거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식물의 독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이런 식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소모를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장 안에서 8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부패되고 발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20시간 이상 부패된 채로 남아있으면 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거기서부터 무너지면서 쫙 위암, 폐암, 식도암, 췌장암.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음식이 부패되거나 발효되거나 이게 병이 오는 첫 지름길이죠. 산성화되는 첫 지름길이 부패되고 발효되고 헛배 부르고 속 쓰리고 소화불량 없이 위장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똥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는 약물 복용도 원치 않습니다. 음식이 빨리 효율적으로 장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한 번에 2가지를 섞어 드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부터 검사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네. 한 번에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이 채소이죠. 과일이고. 자, 2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음식이 체내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썩은 음식은 소화되고 흡수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이 바로 흡수되게 하는 동화주기와 배설되게 하는 배추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음식물의 배합과 한 번에 2가지 이상을 섞어 먹을 때 여러분의 장기가 다 이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피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크나 생선이나 닭고기를 드신다면 그것이 그 식사의 1가지 농축 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농축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테이크를 드실 때 감자를 같이 드신다거나 생선을 드실 때 밥을 같이 드신다거나 닭고기를 먹을 때 국수를 먹는다거나 닭고기를 먹을 때 치즈를 먹는다거나 생선을 먹을 때 빵을 먹는다거나 이런 최악의 궁합을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섞어 먹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로푸드입니다. 로푸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과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에 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가 또 지연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른 이렇게 수분은 많대 꼭꼭 씹어 드셔야 되겠죠. 꿀떡꿀떡꿀떡 하시는 거 말고. 자, 다시 말하면 스테이크와 함께 약간의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브로콜리를 같이 드시라는 말입니다. 부득이하게 고기를 드신다는, 그렇다고 여러분 고기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연이 많이 함유된 음식, 잣과 굴 얘기했더니, 그리고 영양제 그랬더니 굴 먹어도 되나요가 댓글에 왜 그렇게 많이 달리는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 글자만 여지만 생기면 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같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스테이크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만약 스테이크를 드신다면 약간의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브로콜리를 같이 드시라는 말입니다. 자, 채소는 특정 소화액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중화제죠. 그래서 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도 분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브로콜리나 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효소가 파괴가 됩니다. 생명력이 죽어버려요. 그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푸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막 푹 삶아갖고 푹 익혀갖고 드시는 건 다 죽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와 채소와 버무린 샐러드를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다고 배가 고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부원장님 오늘 뭐 스테이크하고 채소 같이 먹어도 된다면서 하고 댓글 올리지들 마세요. 네. 자, 여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햄버거 하나 먹었으니까 단일식품 먹었죠? 그러니까 저 오늘 음식물 배합 잘한 거죠? 저는 오늘 피자만 몇 조각 먹었으니까 한 가지만 먹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먹은 겁니까? 햄버거는 그 자체가 범벅 음식입니다. 빵과 채소와 고기와 치즈와 각종 화학 양념이 뒤범벅 범벅 음식입니다. 피자도 밀가루, 치즈, 고기가 범벅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피자와 햄버거에 콜라를 마신 다음에 트랜스 지방인 기름에 푹 담가서 아크릴라마이드와 같은 그 감자튀김, 독소가 자글자글한 감자튀김,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고 심장혈관을 막는, 그리고 적혈구에서 좋은 피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패스트푸드 트랜스 지방, 그야말로 범벅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 막습니다. 혀끝의 미각 때문에 여러분의 엉덩이 둘레보다 허리 둘레가 더 넓어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자, 인간의 몸에는 특정한 생리적 법칙인데 그것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시면 건강해지십니다. 항암, 방사선 수술 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건강해지십니다. 병원 필요합니다. 뼈 부러지고 응급사태 오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나 전적으로 암은, 그리고 난치성 질환은 여러분의 식단의 개혁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은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렇게 해서 식단을 개혁했는데 안 고쳐지면 여러분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어떤 약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많은 히포크라테스나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넣거나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먹지 않도록 하기를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 방법은 부패도 되지 않고 발효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혈액을 산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산성화돼서 생긴 모든 암병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음식에 있는 모든 영양분, 좋은 성분은 다 흡수시키고 대변으로 찌꺼기들은 다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해독 음식으로 먹는 방법과 이 약이 되게 먹는 방법, 독이 되게 먹는 방법 오늘 배우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소화불량을 끝내고 에너지가 숭숭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식사법은 한 번에 2가지 먹는 방법입니까?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 방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평생을 연구하면서 많은 중증 환자들이 식사법을 갖췄더니 고쳤더니 회복이 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의 힘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여자들 셋만 모이면 친구 하나 흉보죠. 한 사람 잡습니다. 그죠? 이 습관의 힘은 놀랍습니다. 앉았다 하면 시어머니 흉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습관의 힘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감의 말씀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예, 우리가 죄 짓는데 아주 익숙하고 험담하는데 아주 익숙한 혀를 가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습관이 저도요. 하루 종일 우리 실장님, 사무장님 뚜껑 많이 올라오십니다. 정말 너무 엉뚱한 질문들을 해대시고 엉뚱하게 참 이렇게 사람들을 짐 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뚜껑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 주변 환경은 그걸 따라주지 않아요. 나와 각기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애매하게 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애매하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맞짱 뜨지 마세요. 뚜껑 올라와서 같이 부글부글 맞짱 뜨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나를 핍박하거나 어렵게 할 때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물러가시면 됩니다. 뚜껑 올라올 때 저희 신랑하고 제가 맞짱을 뜨려고 할 때 제가 막 이 뚜껑이 올라오려고 할 때 제가 얌전합니다. 맨날 저기 부부싸움 하면 저기 원장님이 지시죠 하는데 제가 집니다. 사실은 제가 목소리만 크죠. 그런데 제가 매일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둘이 조금 이게 이 올라갑니다. 뚜껑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원장님은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증발해 버려요. 2층 3층 가보면 이제 가서 한바탕 더 퍼붓고 와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가보면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깨갱입니다. 그럼 저는 깨갱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 앞에서 문지방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깨갱이에요 이러면.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시죠? 그럴 일이 없으셔? 자, 악한 습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만 선한 습관의 능력도 악한 습관만큼 강하다는 사상은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그 경향이 도덕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고양시키거나 아니면 파멸로 곤두박질치게 하거나 간에 매일의 활동 결과는 앞서 있었던 날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더 큰 실패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더 쉬운 승리를 보장합니다. 우리가 형성하는 습관과 품성이 얼마나 올바르고 고결한 것인지 아주 면밀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하늘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대들이여 모든 악한 길에서 그대의 발을 삼가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훈련시켜 옳은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니엘처럼 이 세대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의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연치유한다라고 1년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이 건강의 법칙이 천연의 법칙이 순종하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 정말 믿음으로 직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처럼 이 세대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아까 보셨죠? 가장 빨리 죽는 두 가지 방법. 이 지존자들이 가장 빨리 죽는 두 가지 방법은 칼에 맞아 죽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산의 진미로. 그래서 좀 부유층에서 산의 진미 좋아하시고 호텔 요리 좋아하시고 이 기름기 덕지덕지한 거 좋아하시다가 여러분 내일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이 심신의 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제가 학창 시절에도 물론 저희 언니는 영재교육 시키라 해서 저희 가족 중에서 제가 가장 머리가 나쁜 편인데도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빠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강 법칙을 실천하고 이 좋은 식사법으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제 학구력이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장 좋은 음식이 우리의 뇌를 가장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세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관세포도 가장 이 청춘으로 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는 이지선으로 오지만 나가실 때는 영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젊습니다. 올드하지 않습니다. 그쵸 목사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이러한 도움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you so young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왜 기도하시는데요? 폼으로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 내 몸이 내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맑은 눈, 동태눈은 아니고 썩은 동태는 소화 안 돼가지고 썩은 동태는 아니고 맑은 눈,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얼굴, 꼿꼿한 걸음걸이, 맨날 할매들처럼 이게 아니고 지적인 힘과 활력, 영적 진리에 대한 예리한 인식,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 육적으로 상당히 건강하시는 모든 그래서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body, change your life, 이런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지혜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실 때 여러분의 아파트 20채 못 가지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치과의사 와이프가 남편 병원을 2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리버리한 병원이 아니라 유명한 병원을 두 군데를 만들어줬는데 여기 오실 때는 이미 대장과 간 쪽에 싹 퍼져서요. 95%가 암이 전체가 다 퍼졌을 정도로 식사를 아예 못합니다. 한 달 시한부 한 달도 안 돼요. 그 체중은 한 30몇 킬로인데 그게 다 복수무게입니다. 뼈다귀밖에 없어요. 이쁜 친구가. 근데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그 친구는 물만 먹어도 계속 토하고 뭐 물만 먹어도 떼굴떼굴 굴러요. 복수가 빵빵해서 마른 뼈다귀에 소말리아 난민 같습니다. 참. 그런데 더 놀란 건 이 친구의 팬티예요. 빤스가 정말 70년대 할머니들 늘어진 빤스.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뭘 가지고 가려고, 뭘 남기고 가려고. 예.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을 뵙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강릉의 아파트 20채 얘기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아파트 20채를 이번에 딱 만들어 놓으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오셔서 여기 계시게 해달래요.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겨우 호흡을 하시고 산소 호흡기 꼈다가 조금 살만하면 내가 여기서 어차피 나 얼마 못 사는 거 안다. 내가 한 달을 버틸지 운 좋으면 2달을 버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눈 감게 해달라 해서 이분이 여기 계셨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겨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가 20채가 됐는데 이 아파트는 내가 죽고 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랬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렇게 사십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아파트 20채?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명예, 아무것도 여러분의 애착을 둔 모든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내 재산은 뭐냐면 나의 품성입니다. 예. 내가 좋은 음식,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많아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고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서 내 품성이 정말 아름답게 성화된 이런 품성과만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애정을 보험을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품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날마다 선하든지 날마다 악하든지 내가 날마다 이 죄와 싸워서 이 식욕과 정욕과 싸워서 승리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예. 그 결과가 원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품성 형성 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빌더들이에요. 현재를 건축하고 미래를 건축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건축하는 빌더들입니다. 영원한 건축자들로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게 서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